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오늘은 김희주 모의고사 시즌2 13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주제 문제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별로 어렵지 않았죠? 디포짓이라는 건 매장층이지. 그러니까 매장층, 뭐의 매장층이라고 하면 기름의 매장층은, 그죠? 있습니다. 뭐 밑에 있죠? frozen ground, 얼어있는 땅, 동토층 밑에 놓여 있습니다. 혹은 툰드라, 알래스카 툰드라 밑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오일의 매장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have the technology, 뭔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need이라는 건 과거 분사니까 필요로 되어진이죠. 뭐가 필요로 되어진? get out, 빼내는 것이, 이러한 오일들을 빼내는 것이 필요로 되어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밖에서, 땅 밖에서 이러한 오일들을 빼내는데 필요로 되어진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move it across the state, 그죠? 어떤 주들을 가로질러 이것을 옮길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름을 빼낼 기술도 있고 옮길 기술도 있다는 얘기죠. 자,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은 support, 그죠? 지지합니다. drilling for Alaska's oil, 알래스카의 오일을 뭔가 파내는 거를 지지하고, moving it over the land in pipes, 파이프로 그 랜드를 가로질러서 옮기는 것도 지지를 합니다라고 해서, 누군가는 여기는 지지를 한다네. 지지, 찬성. 근데 other people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이제 반대가 나오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니? 대절이야를 두려워하는데, digging to tundra, 툰드라를 파내는 것이 will, 여기서 주어니까 파내는 것이 will be harmful,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해를 끼친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그들은 또한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above ground pipeline, 뭔가 이제 땅 위에서의 그 파이프라인과 spilled over, 뭔가 흘러지는 오일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plant와 animal의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여기까지는 이제 반대가 되겠지. 또 나오죠. 사람들, 어떤 사람이 be opposed to 뭐뭐에 반대하는, 알래스카를 파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 이점을, 더 많은 기름을 가지는 이점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반대의 그 의견이 안 끝났나요? 그죠? 뭐에서? potential bad effect, 뭔가 이제 잠재적인 나쁜 효과, 환경의 나쁜 효과에 대해서 오일을, 더 많은 오일을 가지는 것에 이점을 가지기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느낍니다. 이러한 어떤 교환이 가치가 있다고, 그죠? 어떤 이익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 잘 보세요. benefit이라는 건 이익이라는 명사고, it도 명사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정도가 생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멍멍이니까. 그렇다면 꾸며준다는 얘기가, 꾸며준다는 얘기는 동사에서 돌아와서 뭐뭐 하는, 이것이 공동체에 주게 될 이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은 어디의 나라의 전체로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찬반, 찬까지 또 나오네. 그죠? 뭔가 자꾸 뭔가 파내는 거가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찬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답 한번 봅시다. 여전히 뒤에까지 볼게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 말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환경에, 뭐 전에? 드릴링이 허용되기 이전에 그 환경의 위험에 대해서 뭔가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내기 이전에 뭔가 좀 더 새로운 안전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찬성, 반대, 찬성인데 여전히 뭔가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졌네요. 1번. 슈링킹 툰드라, 툰드라를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는 컨서는 걱정거리죠. 걱정거리에 대한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고. 2번, 지리적인 특징, 알래스카 툰드라의 지리학적인 특징도 절대로 말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 여기서는 찬반, 찬성 마무리예요. 글의 구조가. 3번, conflicting, 뭔가 conflicting이라는 거, 잠깐만요. 그 다음에 대립하는 view, 뭐에 대해서? drilling, 파내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뭘 파내는 거? 알래스카 오일을 파내는 거에 대해서 대립적인 관점이죠. 찬반, 찬이니까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펙트, 부정적인 효과, 오일 스피ll on the environment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죠? 자, 볼까요? individual, 그죠? individual, 개인적인 어도와 포토그래퍼들은,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의 저자들과 사진가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안에? 그들의 평생 동안에.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이런 걸? 지적 재산권이라는 건 저작권? 만들어 온 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그들의 상속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70년.
그 창조자가 죽은 이후에 70년 동안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생애에도 뭐 저작권 법이 있고 그 자식들도 70년 동안은 죽은 이후에 70년 동안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퍼블리케이션, 창조물, 창작물 less than 125년 이하가 된 어떠한 창작물들은 has to be checked,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의 저작권의 상태를 위해서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맞잖아요. 평생을 만약에 내가 40살 때 만들었다 쳐봐. 그러면 내가 30살 정도 70세 죽었다 쳐봐. 30 플러스 내가 한 80세 죽었다 치면 50 플러스 170. 그러니까 125년 이하의 창작물들은 조금 체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지속기간인데 뭐에 대한 지속기간이냐면 copyright protection, 뭔가 이제 저작권 보호의 그런 지속기간은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몇 년 동안에, over라는 건 몇 년 동안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증가했다는 얘기는 저작권법에 대한 기간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지. 자,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하나 꿀팁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연결된 거는 형용사로 된다는 품사가 형용사로 바뀐다는 문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3 다음에 하이픈 다음에 year. 근데 이때 연결되는 건 무조건 다 단수가 나오거든요. old, a 3-year-old boy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지금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자체가 형용사로 된다는 문법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행동 요령은 뭐야? 빨리 명사를 찾아갖고 명사 수식을 할 준비를 해야겠지. 명사 수식은 뒤에 당연히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3살짜리라고 꾸며줄 수 있어야겠지. 마찬가지로 life 플러스 70이라는 얘기가 지금 형용사로 쓰였고 스탠다드로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다가 플러스 70년이 된 기준은 됐어요? 인생 플러스 70년.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70년이라는 얘기죠. 내가 사는 평생이랑 70년 더해진 그런 기준은 주어 was 설정되었습니다. 저작권 연장 법령 1998년에 저작권 연장 법령에 의해서 설정되어졌습니다. 컴마 찍고 which.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은 증가시켰습니다. 50년의 제한, 설립되어진 50년의 제한을 뭐에 의해서 76년에 저작권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50년의 제한을 증가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저작권이 3 플러스 50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플러스 70으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1998년의 법령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저작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법령의 지지자들은 그러한 법령이라는 건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의 지지자들은 뭐 하기 원합니까? 옹호하기 원해요. 이러한 증가를 뭐와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지? 굶주리는 작가와 그들의 가난한 디센던트는 후손이죠. 가난한 후손들의 뭔가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증가를 옹호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가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이제 굶주리는 작가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꺼들먹거리면서 그렇지만 논제가 바뀌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 수혜자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국적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다국적인 어떤 출판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후손들이 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는 수혜자는 다국적 회사일 것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주목해라.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명령문이죠. 대절이하를 주목하세요. 저작권 법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serve라는 거 우리 역할을 하다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뭔가 이제 봉사하다, 뭐 재임하다도 있지만 역할을 하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되니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주목해봐라. 뭘 주목해봐라? 저작권 법이 두 가지의 목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목해보세요. 그죠? 두 가지 볼까요? 뭘 제외하고도 보호하는 걸 제외하고도 권리, 저자의 뭐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 작품에 대한 어떤 출판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작가가 또 다른 창작물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먹고 살만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도 저작권법은 그 뒤에 잘 보세요. 저작권법은 어떤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는지 봅시다. 저작권법은 또한 이건 암기해야 돼. 우리 영어에서 be supposed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건 뜻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부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건 부의해야만 한다라는 must의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 must로 쓰였어. 해석해 볼까요?
이거 이외에도 저작권법은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가면 안 되고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죠? 어디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자, 그죠?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억지 부리지 말고 좀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둬야 된대. 자, 그래서 so that shift 됐으면 그러면이죠. 구식의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노력에 통합되어질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서 그거 아십니까? 클래식 같은 것들은 이제 저작권이 없잖아요. 마음껏 갖다가 클래식을 뭔가 편곡을 해서 새로운 어떤 노래로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저작권법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런 노래가 안 된다니까.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하고 그러면 구식의 작품이 새로운 창작 노력으로 통합되어질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디서 논지가 바뀌냐면 여기 but 이후부터 논지가 바뀌는데 뭐 저작권법이 늘어났다 이거야. 그렇지만 조금 뭔가 이제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둬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옛날 작품도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그 연장되어진 저작권 법령은 frustrate, 연장된 거예요. 50에서 70으로 연장된 것은 좌절시켜요. 새로운 창작의 노력들을 뭐와 같은 시라든지 송,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만드는 것을 좌절시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지 그러면? 저작권법을 늘리자야 오히려 늘리는 게 별로 안 좋다야. 늘리는 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 한번 봅시다 한번. 자, 5번. 연장되어진 저작권법은 넣었으니까 이거는 동사 원형 enhance. 이게 주어. 연장되어진 저작권법은 정말로 증가시킵니까? 보호와 창조를? 이라고 해서 아니다. 요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주제는 5번 하면 되겠죠. 정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한 문장 정도는 해석을 해보죠. 사실상 인간들인데 어떤 인간들이냐면 do not have numbers.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은 자, 일단 이거를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have no choice. 그 다음 but 투부정사. 이게 있고 동의어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뜻은 다 똑같아요. 부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야. 부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have no choice는 무조건 투부정사, cannot help but 부의, cannot help ing. 이렇게 세 가지는 좀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니까 맞다라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냥 see 하고 하면 안 되고 투부정사가 나른다는 얘기죠.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is에다 밑줄을 쳐져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단순 수일치 문제죠. 수일치에 대한 개념을 많이 했으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영어에서 A, of, B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A에다가 수일치를 맞춰주는 게 웬만하면 보편적인 현상이지. 그 이유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였죠? 내가 500번 넘게 본 영화, 500번 아니고 200번은 봤을 거야. 그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봤어. 이게 뭐죠? 반지의 제왕인데 제왕의 반지예요?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전치사 구는 뒤에 거에 앞에 거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 처리를 해줘. 제왕 한 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is냐 are냐를 고르고 싶으면은 여기에 수일치를 맞추기 때문에 제왕은 한 명이기 때문에 is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또 변칙적인 게 하나 있죠. A, of, B 중에서 이 B에다가 수일치를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A에 뭐가 나오는 경우냐면 이때는 부분사가 나올 때는 그죠? B에다가 맞춘다고 얘기를 했어. 부분사, 분수 표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암기를 하면 되게 좋다 그랬죠. 첫 번째는 most of 이러는 거 혹은 much of 뭐 97% of 이런 거. 그 다음에 a third of. a third도 3분의 1이라는 의미니까 여기다가 수일치를 맞춘다고 얘기를 했지. 여기다가.
왜냐면 이게 부분사일 땐 요렇게 맞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일단 물어보는 게 2번이었잖아요.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 precedence라는 건 선례라는 그냥 명사인데 이거죠. 5부니까 뒤에 거의 선례니까 자세함과 비율에 대한 선례는 이 여기다가 스위치를 맞춰야 돼. 왜냐면 이거는 부분사가 아니거든. A 부분에. 뭐에 대해서 5번은 대하여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이 사람 이거는 피카 서제스트라는 건 삽입절이기 때문에 뭐 하기를 정도로 보시면 돼. 없어도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제안하기를 정확한 숫자에 대하여 정확성과 비율에 대한 앞선 선례는 됐어요? is라는 건 왜 이거에 대해서 스위치를 맞추니까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 due to 뭐 때문입니까? 사실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정답은 2번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단순 스위치에 대한 개념이었다. 자, 3번. 3번은 우리가 이제 재수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할 건데 이거는 김희중 모의고사 1회부터 11회까지 작년에 찍은 거 보게 되면 문법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거니까 지금 한번 좀 걸고 갑시다. 이런 거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분사구문이든 분사든 상관이 없어. 이 공식만 알면 무조건 다 맞아요. 일단 분사는 ing를 쓸까 vs pp를 쓸까가 시험 문제 반이 나오는 이것만 나오는 거거든. 근데 ing를 쓸까 pp를 쓸까를 따지는 문제는 딱 이 수형도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이 ing냐 pp냐는 첫 번째로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알아야 돼. 영어에서 동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로 나눠지는데 자동사랑 타동사는 뭐냐면 정의가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있어. 목적어가 나와야만 한다. 이게 이제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정의예요. 그럼 내가 한번 문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따져봐. I cry가 있고 I love you가 있어. 자, cry랑 love랑 동사긴 동사인데 cry 뒤에는 뭐가 없죠? 목적어 없지. love 뒤에는 뭐가 있지? 목적어 있지.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그래? 이런 걸 자동사,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자동사냐 타동사냐는 좀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면 돼요. 나올 때마다. cry는 울다. 뭐뭐를 울리다가 아니고 울다라는 자동사예요. 자, 일단 ing를 쓸까 pp를 쓸까를 따지는 거는 일단 동사의 종류를 하나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끝나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변증법적 추론이라는 걸 좀 알면 돼. 자, 변증법적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변증법이 이런 거예요.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을 때 무조건 하나가 참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만 입증해내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참이 되겠지. 이게 변증법적 추론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ing냐 pp냐를 끝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ing냐 pp냐를 따질 때는 첫 번째는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먼저 따져야 돼. 동사가. 자동사면 무조건 현재 분사밖에 안 돼. 그 이유는 이거는 암기예요. 암기. 암기. 왜냐면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된다. 이거는 암기의 영역이야. 수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사의 형태의 ing면 자동사면 무조건 ing밖에 못 나온다는 거 암기를 해주시고 타동사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타동사가 만약에 ing가 나온다. 그러면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만 해. 이것만 알면 돼. pp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만 알면 다 끝나요. 그럼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3번의 faced는 facing이냐 faced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럼 둘 중 하나가 답이 있다는 얘기는 변증법적 추론이죠.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만 무조건 밝혀내면은 나머지 하나는 맞는 거야. 그러면 일단 위에다 써볼까? faced냐 facing이냐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faced냐 facing이냐를 고르는 문제는 첫 번째 수용도를 뭘 따지는 거야? 이 face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를 먼저 따지는 거야. fac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뭐뭐를 직면하다라는 타동사거든. 타동사. 그러면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가 타동사인데 만약에 facing으로 쓰고 싶으면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facing으로 썼는데 그럼 뒤에 뭐가 없지 지금? with라는 전치사구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facing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faced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faced는 맞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를 먼저 따지고 자동사면 무조건 ing다. 타동사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타동사일 때 ing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faced냐 facing이냐 변증법적 추론이기 때문에 facing이 틀렸다는 것만 입증해내면 faced가 맞는 거지. facing이란 얘기는 뭐뭐를 직면하다라는 타동사의 ing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따라서 faced 맞다 이렇게 보는 거란 얘기야. 이해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3번도 맞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앞으로 한 10번, 200번 넘게 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계속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이해가 됩니다. 자, 4번인데 4번을 일단 보시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두 가지 나무를 봤을 때까지가 왼절이죠? 콤마를 안 찍어줬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다라는 동사인데 instantly라는 것은 어차피 부사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 이 know에 대한 목적어가 대절이잖아. 그죠? 4번에서는 그죠? 대절에서는 명사절. 명사절이라는 것은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절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죠. 대절의 명사절의 어떤 그 조건은 뭐지?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뒤에는 무슨 문장 나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게 명사절의 특징인데 그러면 지금 know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선행사는 없어. 오케이.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주어가 없잖아.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신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 뭘로 바꿔줘야 되면 what으로 바꿔줘야겠지 이렇게. 그죠? what으로 바꿔줘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in neither case. 어떠한 경우에서도라는 전치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와 도치가 됐어요. 5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쓸래요? vs 부사를 쓸래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당연히 도치가 돼서 주어는 it이고 동사는 was인데 was라는 것은 당연히 몇 형식 동사입니까? 2형식 동사다 보니까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잖아. 암기하겠죠? 보어 자리에는 뭐가 안 된다? 부사가 절대 안 된다. 이건 암기. 부사가 절대 안 돼. 이건 암기 영역의 암기. 따라가지고 여기서 왜 necessarily,가 아니고 necessary밖에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was는 2형식 동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necessary가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답 보면 1번은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아냐 모르느냐를 물어본 거고 2번은 단순 수일치 3번은 ing를 쓸까요? pp를 쓸까요? 변증법적으로 찾으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절이 어떤 대절인지 알아야겠지. 명사절 대신 선행사가 없고 완전한 문장. 5번은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물어보는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이거는 수능 기출인데 한번 넣어봤어요. 좋으니까. 아, 수능인지 모르겠어요. 평가원 기출입니다. 자, 유럽의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는 유럽에서의 첫 번째 인간은 살았습니다. 주로 large game이라는 것은 대다수, 어떤 큰 수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특별히, 그죠? large game, 대가족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면, 그죠? 엄청난 큰 사냥감을 사냥을 했다는 얘기야. 주로 reindeer, 순록이라는 큰 사냥감을 사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호모사피엔스들은 큰 사냥감을 주로 사냥을 했다. 이런 얘기니까. 심지어 이상적인 상황 밑에서조차도 그러한 빨리 달리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은 뭘로? 창과 활로 그리고 화살로 그런 애들을 사냥하는 것은 별로 불확실한 일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창과 활이 있더라고 해도 빨리 달리면은 확실하게 맞지 않잖아. 불확실성이었잖아. 그러나 순록은 뭘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uncertain이 맞는 이유는 빨리 달리는 동물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2번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점이 뭐냐면 뒤에 꾸며주겠죠. 어떤 약점이냐면 인류가 자비 없이 착취할 수 있는, 당연히 인간이 착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순록은 엄청나게 많이 잡힌다는 얘기니까 약점이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즉 그게 뭐야? 이것은 수영을 더럽게 못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순록이 수영을 못하는구나. 자, 떠있는 동안에
이것은 그죠? vulnerable. 꽤 독특하게 취약했습니다. 콤마 찍고 ing는 우리 뭐뭐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 이 부분은 우리 분사 구문인데 with 분사 구문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 저번에도 했죠? with 분사 구문은 맨날 나오니까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는 거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목적어는 이나 가 넣고 목적 보호는 ing가 나오면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pp가 나오면 뭐뭐 된 채로라고 해석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its antler라는 게 목적어고 목적 보호가 held예요. 이것의 그죠? 뿌리, 코가 높게 유지된 채로 그죠? as는 왜냐하면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뿌리 높게 유지된 채로 그죠? 뭐하기 위해서 이것의 코를 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의 뿌리 높게 유지된 채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떠 있는 동안 이것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라고 해서 왜 취약했냐면 코를 밖으로 빼내야 된다며. 그래가지고 뿌리 위에 높게 유지된 채로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는 빨리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다 vulnerable을 보시면 될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록은 지상에선 빨리 달리지만 물속에서는 이 코를 밖에 내뱉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뿔을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지, 물속에서. 그럼 물속에서 수영할 때 다 잡아버리면 되겠네. 자, 그런 어떤 포인트에서 스톤에이지 지니어스들은, 그죠? 선사시대 뭔가 이제 그런 천재들은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헌팅 어드밴테이지, 맞죠? 이런 걸 알았으니까 깨달았습니다. 어떤 헌팅 어드밴테이지면 그가 얻을 수 있는, 뭐함으로써? 글라이드 오버, 떠다님으로써, 어디에 물 표면을 떠다님으로써 할 수 있는,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트를 지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네. 술록 다 잡히겠네. 그죠? 자, once라는 것은 암기하셔야 돼. once는 부사절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이라고 부사의 if절의 의미가 나요. 그러면 일단 once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 요령은 주어 동사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관사가 나왔기 때문에 pray가 주어고 had been held 이렇게. 그러면 일단 굉장히 labor라는 건 노동이죠. laboriously. 뭔가 노동적으로 overtaken, 잡혀주고 죽여진 prey가 had been held, 그죠? 끌어당겨진다면, 보세요. 노동적으로 잡힌 건가? 힘들게 잡힌 건가? 아니지. 왜냐면 물속에서 있는 애들은 손쉽게 잡힌 거니까 easily로 바꿔줘야겠죠. 손쉽게 잡혀주고 죽여진 그런 prey들이 일단 끌어당겨진다면, 그죠? aboard, 그 탑승한 배 쪽으로 끌어당겨진다면 이것의 몸을 다시 부족 캠프로 끌고 가는 것은 훨씬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보트에 의해서, 뭐보다? 땅에 의해서보다. 그러니까 이제 보트에서 움직이기 훨씬 더 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도 조금 문제가 짧지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야. 보세요. 만약에 간단한 관찰이 유일한 요소라면, 어디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면 간단한 관찰만이. 그렇다면 뭐 어떠한 것도 전혀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뭐보다? 사실보다. 어떤 사실이냐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것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보세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우리가 간단한 관측에 의해서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다는 것밖에 사실이 없죠. 근데 까놓고 말해봐. 지구가 움직이지 않나? 움직이잖아. 근데 우리가 간단한 관찰로만 우리가 현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몇천 년 동안에, 그죠? 인구는 관찰해왔습니다. 그 별이 도는 것을. 그리고 이상한 지구를 제외하고 경험해왔습니다. 이상한 어떤 지진을 제외하고는 이것의 발밑에 땅을 경험했습니다. 뭐로써? 고정되어진 포인트로서. 어떤 고정되어진 포인트냐면 모든 움직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고정되어진 요점으로서 발밑의 땅을 관찰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웬만하면 지진 빼고는 다 고정되어진 땅을 경험했고 별이 도는 걸 배웠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 여기서는 아직까지도 뭐야?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좀 글씨 좀 예쁘게 씁시다. 이거는 간단한, 그죠? 관찰에 의해서만 우리가 천동설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 우리가 간단한 관찰을 통해서는 천동설을 알고 있고 그건 오해란 얘기야.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뭘 받아들여? 대절이한데 뭘? 지구가 태양을 움직이다. 이건 지동설이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것의 축을 매일매일의 축을 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죠?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move away, 벗어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해석하는 걸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론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동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뭐에서 벗어나는 거죠? 간단한 경험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그죠? 해석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경험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는 걸로 바뀌는 건데 이때는 어떤 걸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천동설을 쓰게 되면 간단한 관찰에 의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근데 지동설은 간단한 관찰에 벗어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럼 봅시다. 우리의 감각의 모든 경우 어떤 증거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감각의 증거에 반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우주로 뭔가 돌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서는 우리가 감각, 그 간단한 관찰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반대로 우리가 점점 더 진실을 알아간다고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동설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은 해석을 통해서 지동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오해 해설? 간단한 경험에서 벗어나서 이론을 토대로 해석에 의해서 지동설을 알 수 있으니까 블랭크한 증거는 어떤 블랭크한 증거는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에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됩니다라는 얘기는 그냥 간단한 관찰에만 남아있는 거, 즉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거 이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나와야 돼? 해석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간단한 경험에만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해야 돼? 5번 하면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2번이라고 헷갈리는데 감각적인 잠깐 보세요. 감각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간단한 관찰이 남아있는 거예요. 간단한 관찰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위의 문장 때문에 좀 더 맞게 되는 거야. 물론 우기면은 이제 뭐 선생님 감각적인 증거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우기면은 말이 안 되게 뭐 할 말이 없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위의 거에서 간단한 경험에서 이론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만 이게 지동설, 과학이 된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증거로 보는 게 더 맞다는 얘기죠. 그 위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자, 중력의 힘은 뭘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력의 힘은, 그죠? 만듭니다. 오형식이죠. 우리가 살도록 만듭니다. 어디? 뭐 다방면의 어떤 우주에 살도록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은 역학이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역학이 다양한 공간에 우리가 살도록 만듭니다라는 얘기지. 뭔가 이제, 중력이라는 것은 다방면이고 어떤 그런 공간에 살도록 하는 건데 그 다방면의 공간은, 역학이 다양한 것이. 위로 오른다는 것은, 그죠? 중요한 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저항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항상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기분 좋잖아, 들으면은.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극복한다는 얘기니까 항상 승리를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 그죠? 떨어진다는 거랑 하강한다는 것은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뭘? 그 중력에, 밑으로부터 중력에 항복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수동적인 수능으로서 경험이 되어집니다. 라고 해서 지금 뭔가 오르락 내리락,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어떤 걸로 상징화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어떤 unevenness of space, 공간의 불평등으로부터 이것은 따릅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대절이에요. 어떤 걸 따르냐?
다른 지역들이 그죠? 역학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따릅니다라는 얘기는 위치가 평등하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자, 왜 그런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위치가 공평하지 않다.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물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지목함으로써. 뭘 지목하지? 자, because가 부사절에 나왔죠? 중력의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뭔가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어디서의, 그죠? 질량에서, 높은 곳에 있는 질량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지목함으로써 뭐보다? 낮은 거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 물리 시간에 EP라고 하지 않나? 그죠? 이거는 어디가 높다는 얘기야? 위가 좀 더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물리에서. 왜냐하면 이제 중력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죠?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더 높은 거지. 왜냐면 중력에서 멀어지려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의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더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물리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위에 있는 물체가 중력이 조금 더 거스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위치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겉보기에 겉으로 봐서 특정한 사이즈의 물체 모양과 컬러는 주어 will carry, 운반할 것인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뭐 할 때?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위에 있을 때 간단하게 뭔가 겉보기에 겉으로 봐서는 그 착시 현상으로 봐서는 조금 더 똑같은 사이즈도 위에 있는 게 좀 더 무거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므로 균형은 어떤 균형이냐면, 그죠? vertical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방향에서의 그런 균형은 얻어질 수 없습니다. 뭐함으로써? 동등한 물체를 다른 높이에 둠으로써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니까 조금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똑같은 사이즈랑 똑같은 무게, 똑같은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많은 무게를 가집니다. 뭐가 멀리 위에 있을 때. 그러므로 이 수직선에서의 뭔가 위치를 맞추는 것은 똑같은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 위치를 맞추는 것은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얻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높이의 똑같은 물체를 둠으로써는. 느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뒤에 봅시다. 더 higher, 더 비교급이에요. 하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더 위에 무엇인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이 있는 것은 무조건 더 가벼워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느낌이지. 뒤에 예시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실험적인 demonstration, 증거는 어디에 대해서 사이즈에 대한 어떤 증거는 이 사람에 의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요청받는다면 뭐 하라고 요청받아요? 딱 구분하라고. 그죠? 뭘? 수직적인 라인을 뭐 없이 측정하는 것 없이 딱 구별하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으로 된 선. 여기서 딱 중간을 한번 체크해봐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누군가는 아마도 플레이스 둘 것입니다. 마크를 너무 높이 요쯤, 그러니까 좀 강조를 하게 되면 과장을 하게 되면 한 이쯤이 가운데라면 요쯤 정도를 마크라고 한다는 얘기. 여기가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라인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라인이 진짜로 똑같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반이라고 해서 진짜 똑같이 딱 구별이 됐다고 치게 되면 만약에 라인이 실질적으로 이등분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리스랑 that을 지워도 말이 되는 걸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했고 어려움과 함께라는 건 어렵게죠. 어렵게 누군가는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절 이하를 그 위의 반이 더 이상 아래에 있는 것보다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어렵게 확신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했다. 선생님이 이제 물리적인 게 굉장히 약하네. 그죠? 나는 이해되는데 물리에 대한 얘기니까 되게 어렵네. 실제고 요게는 뭐야? 상상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착시 현상에선 사람들은 1대1로 나누라고 하면 너무 위에 쪽을 나눈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잘 나눴다고 하게 되면 이 나눈 것이 그죠?
확신시킬 수 어려움으로 확신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확신시키는데 어렵다는 얘기야. 그 위쪽이 아래쪽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 느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길지 않다는 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밑에 거보다 길지 않다는 걸 확신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죠? 대절이하를. 만약에 누군가가 두 가지 반이 똑같이 보이길 원한다면 이게 똑같이 보이기를 원한다면 위쪽이 좀 더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정답 한번 가볼까요? 일단 정답은 그죠? 위에 쪽이 반드시 무거워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쪽이 무거워야만 한다라기보다는 그죠? 2번 무게의 평등이 달성돼서 무게의 평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는 그죠? 반드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위에 거가 좀 더 짧도록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위에가 좀 더 짧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지. 이것은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두 가지 반이 똑같이 보이길 원한다면 이렇게 똑같이 보이길 원한다면 이게 위에 거를 조금 더 짧게 만들려고 하길 원한다는 얘기야.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 되게 어려웠는데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무게에 대한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고 4번 누군가는 호라이젠털 뭔가 수평적인 밸런스를 얻는 걸 필요합니다. 수평적인 밸런스 아니고 4번 그 방향의 밸런스는 고려되어야만 해. 방향성에 대한 균형이 고려된다는 얘기는 뭐 수직이냐 수평이냐 방향성에 대한 얘기 아니고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예시를 잘 이해를 했으면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려웠어요. 이번 회차는. 자, 7번은 좀 말하고 싶은 게 순서가 우리가 맨날 뭐 스킬을 쓰려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스킬이 안 써지는 문제도 되게 많다는 거. 내용 이해가 가장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7번. 돈은 뭘 나타내냐면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그죠? 돈이라는 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즉,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서비스를 현재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돈이 있으면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보게 되면 A번은 먼저 못 나오니까 B랑 C랑 먼저 보게 되겠습니다. 자, B번 볼게요. 우리는 주어 think of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냐면 그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길 원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부족한? 필수적인 기금이 부족한. 뭐로써? 자, 여기 think of ASB네요. think of ASB를 A를 B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뭔가를 지금 사고 싶지만 돈이 부족한 그 사람을 두 가지 선택 기준으로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빌리고 구매하는 거야. 지금. 혹은 두 번째는 지금 저금하고 나중에 사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빌리는 거죠. 지금 빌리고 지금 사자. 그 다음에 지금 모으고 나중 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의지인데 어떤 의지죠? 빌리려는 의지가 비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빌리려고 하는 의지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빌리려는 의지예요. 빌리고자 하는 의지는 뭐에 달려있냐면 비용에 달려있죠. 비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것들의 비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별로 어떤 그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다면 매력적인 선택이 1번 매력적인 선택 1번이 선택 1이 덜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선택 2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잖아. 그러니까 B번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의미예요?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비용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이자율이 비용이 높아지면 이자가 낼 것도 많잖아. 따라가지고 뭐 별볼이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다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1번 선택이 덜 매력적이고 2번 선택이 더 매력적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해했어요? 자, B번은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자, 10번 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나 무엇인가를 구매하기 원한다면 그녀는 rent라는 것은, 그죠? 빌릴 수 있습니다. purchasing power. 뭔가 이제 그 구매력을 빌릴 수 있는 모함으로써 borrowing. 빌림으로써. 이건 이제 대출을 받음으로써 뭔가 구매력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마찬가지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매력을 만들기 원한다면은 대출함으로써 구매력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리고 기꺼이 구매를 미루길 원한다면 미래로 미루길 원한다면 10번은 뭐냐면 지금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구매력을 미룰 거야. 지금 안 사고 미룰 거야. 그렇다면 그는 렌트 아웃이라는 건 빌려줄 수 있다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는 렌트는 빌리다야. 근데 렌트 아웃은 빌려주다예요. 되게 어렵지? 그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구매력을. 그렇다면 구매력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안 사도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여기는 빌리는 사람이고 C번은 빌려주는 거야. 느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지. 자, 주목해봐라. 조심스럽게 그 역할을 이자율에서 진행되어진 그런 역할을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빌려주는 사람도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B번은 빌리는 얘기고 C번은 빌려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인데 A번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A번 봅시다. 예컨대 그죠? 의지인데 어떤 의지죠? 미래에서 구매를 미루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뭔가 구매를 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입니다. 기능입니다. 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능입니다. 안 살려고 하는 거지. 자, 봐봐. 안 살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상, 즉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생각해 보는데 이자율이 대한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일이 변함이 없다면 보상도 높다. 그러므로 그 구매를 미루려고 하는 의지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로 뭔가 이제 구매력을 좀 내가 다음에 사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그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가 W가 처음이지.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보상이 높고 그죠? 그리고 그 미래에 구매를 하는 것 그러니까 구매를 미루려고 하는 의지도 높다. 미래로. 그리고 자, 렌드인 빌려주다예요. 이것도. 현재에서 빌려주려고 하는 것도 높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e greater에 대한 연결이 이거고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A번은 어떤 거냐면 A번도 그러니까 구매력이 지금 안 해. 미래로 옮길 거야.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죠?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으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구매를 지금 안 하고 미래에다 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간단히 봐봐. 그리고 또 뭐 한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빌려주는 거. 그죠? 빌려주는 거.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A번도 어차피 빌려주는 얘기예요. 그죠? C번도 빌려주는 얘기야. 그러면 C 다음에 A가 나오고 근데 빌리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니까 B가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C랑 A랑은 빌려주는 내용이고 근데 B는 빌리는 내용이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돼. 됐어요? 되게 어려웠어.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이유도 빌리는 측면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빌리는 측면에 대한 얘기가 B로 나오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정답은 C, A, B로 나오면 될 것 같아.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자, 그러나
조그만 기부에 대한 어떤 분배는 전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내는 어떤 기부는 전체로 중요합니다. 콤마 찍고 ing, methods 자체가 동사죠. feeling이라는 것은 지지하면서 그 작동을 뭐에 대한 상당한 어떤 조각, non-profit, 비영리 단체의 상당한 부분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small donor, 조그만 어떤 도너들은, 그죠? 조금의 돈을 내는 사람들은 같은 권리를, 같은 재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뭐로써? 큰 어떤 자선단체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면 뭐로부터? 세금 어떤 인센티브로서 그들이 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나라고 논지가 바뀌니까 그 위에는 뭐가 나야겠어? 그죠? 작은 기빙, 작은 어떤 도네이션, 기부, 하찮다. 타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나 뭐가 나와? 작은 기부도 중요하다. 이렇게 글이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여기서는 정답만 좀 봅시다. 몇 번이냐면 여기 3번부터 볼까? estimate. estimate라는 것은 어떤 측정은 제한합니다. 뭘 제한하죠?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돈을 낸다고. 몇면에 어떤 양의 어떤 돈을 매년마다 기부한다는 것을 제한합니다. 보세요. 조그만 어떤 기부자들은 행사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힘을 뭐로써? 여기서 S는 뭐뭐로써인데 도치됐어요. 큰 자선 활동가가 여기서 wield를 받는 거죠. 행사하는 것만큼 행사하는 것처럼 힘의 같은 종류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기부자는 하찮다. 똑같은 하찮다를 어떻게 표현했어? 같은 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죠. 그렇지만 5번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작은 기부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니까 정답은 5번으로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자, 9번도 되게 중요한데 또 다른 예시는 입니다. 뭐가 뭐일 때입니까? 기대되어지는 결과가, 그죠? 기대되어지는 목적의 결과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이것을 하는 우리를 정당화시킬 때처럼 보일 때입니다. 라고 해서 자, 또 다른 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one, 처음 예시가 있고 the other 예시가 이렇게 나눠지겠지. 일단 예시 1과 예시 2로 지금 나눠질 거라는 느낌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죠? 뭘 동의하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뭐 하는 것이? 서브젝트는 종속시키다. 또 다른 감정에 종속시키는 건 어떤 감정이죠? 고통과 어떤 아픔, 좌절, 정신적인 서퍼링과 죽음에 어떤 감정에 종속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맞잖아요. 뭔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에 종속시키는 게 별로 안 좋잖아. 그러나 대부분은 또한 동의할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을, 예외들이죠.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예시 전까지 뭐가 나왔냐면 인트로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고통에 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예시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분표 좀 바꾸겠습니다. 느낌 알겠죠? 뭔가 이제 고통에 두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시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그 첫 번째 것은 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have to subject someone to suffering, 누군가를 고통에다가 둬야만 하는 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그들에게.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기간 상황입니다. 뭐가 뭐 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고 심지어 조그마한 아이들을 어디에다가? 병원에다가 데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백신하기 위해서. 아, 고통에 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예시가 뭐야? 첫 번째 예시가 뭡니까? 지금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뭔가 고통에 두는 거지.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필요하죠. 무조건.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주사 안 맞히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인 것처럼 어떤 무엇인가 동물과 아이들에게서의 뭔가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처럼 어떠한 누구도 그러니까 부정주어죠. 어떠한 누구도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발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시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시. 고통에 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예시. 잘못되지 않은 거에 대한 예시가 첫 번째 백신 접종에 나왔어요. 자, 4번부터 보게 되는데 현대 전쟁은 악명 높게 만들어냅니다. 집단적인 부수적인 어떤 데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서 보세요. 항상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자세한 것은 세부사항의 위치는 항상 뒤쪽에 나온다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4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전쟁도 어떤 건지를 보게 되는데 뒤에 거 봅시다. 그러면 일단 제시문 봐봐. 또 다른 예시는 기대되어진 결과, 마지막 결과가 우리를 정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니까 또 다른 예시는 뭔가 기대되어진 결과가 그죠? 우리를 정당화하는 예시로서 정당화에 잘 보세요. 정당화. 자,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얘기죠. 자, 그 정당화는 비록 그들이 이것에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대립에 의해서 죽거나 다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인 어떤 집단적인 데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정당화는 지우지 않습니다. 어떤 슬픔과 트레지디, 어떤 비극을 지우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화되어져야 한다고. 뭐 하는 것이? Armed conflict, 뭔가 이제 무장되어진 대립에 시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발견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사회를 막아내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중요한 건 정당화시킨다는 건데 이 전쟁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데미지가 생기다 보니까 전쟁이 어떻게 본 거야? 즉 정당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세한 세부사항은 항상 뒤에 나온다 보니까 이 4번 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4번 뒤부터가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대된 결과가 정당화되어지는 어떤 제시문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찍어주셔야겠죠. 또 다른 예시는 기대되어진 결과가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라고 해서 그 기대되어진 결과가 정당화에 대한 얘기가 전쟁에 대한 얘기죠. 전쟁은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우리가 다 기대되어지잖아. 따라가지고 전쟁이 준비하는 게 정당화되어진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정말로 좋았던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예시가 두 가지가 나오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게 되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10번. 자, 자연과학자들은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어떤 좋은 이유와 함께 그 방법이, 그죠? 어떤 방법, 그들이 진화시켰던 방법, 이해에 대해서 진화시켰던 방법, 그죠? 이렇게 말했네. 그들은 믿습니다. 동사. 좋은 이성을 가지고 그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까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이 진화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 문제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리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서 그들이 진화시켰던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명사의 대절이 생략된 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로 보는 게 맞지. 그들이 물리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발전시켰던 그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뭐 하는 데서?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과학자들은 자신의 물리적 현상을 발견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방법이 옳다고 믿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같은 위치를, 같은 라인을 취합니다.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죠? 인간 로봇이라는 얘기는 인간들을 그냥 객관화한다는 얘기야. 주관적인 인간들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로봇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취합니다. 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기계와 같은 크리에이처를, 행동에 대해서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라고 해서 인간이 객관적인 로봇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얘기지.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야. 비슷하게. 그죠? 뭔가 이제 물리적 현상을 발견하는 거고 항상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리적 현상을 항상 법칙 같은 걸로 이제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완벽한 법의 세트는 아직도 잘 전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자연과학자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결국에. 아마도 신경과학자들이 그들의 일을 완수한 이후에 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자연과학 법칙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좀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중요한 건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객관화하고 로봇으로 본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내면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꺼립니다. 뭐 하는 걸 꺼립니까? 뭔가 받아들이려는 것을 꺼내는 꺼립니다. 뭘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죠? 물질인데 그들이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그 물질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꺼립니다. 법칙과 같은 규칙성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법칙과 같은 규칙성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독특하게 인벤티브한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들의 경험들을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를 설정합니다. 목표에 대해서 서로를 관련시키기도 하고요. 그들의 환경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그들의 행동에 대해 도덕성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고요. 적응합니다. 크리에이티블리하게 새로운 상황에. 다 뭘 하고 있어? 인간은 로봇이 아니고 주관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선. 이러한 마인드의 어떤 실행에 의해서, 상상력에 의해서 그들은 미래를 수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들 스스로. 그리고 나서 세계에 대해서 미래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게임은 절대로 간파되지 않습니다. 간파되지 않는 얘기는 아무리 법칙으로 해봤자 주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간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장 안전한 법칙, 그 경제학에서의 가장 안전한 법칙은 경향입니다. at best은 좋아봤자. 잘 해봤자 경향성일 뿐이지 완벽하게 간파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설립할 수 있다고 법칙을 인간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인간 행동이냐면은 법에 굉장히 충실한, 그죠? 어떤 자연적인 법칙과 굉장히 비슷하니 맞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으로 맞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가 제일 맞겠죠. repeat이니까 반복할 수 없으면 말이 안 되고 다양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다양으로 받으면 되겠지.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웠으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특히 6번 같은 경우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8번도 조금 많이 어려웠으니까 8번이 아니고 아까 순서 문제 몇 번에 7번 7번도 6번 7번도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인주였고 다음 주에 14회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